기후특위가 또다시 양당의 의총을 이유로 이렇게 보고만 받고 제대로 된 질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를 그냥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탄노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저는 기후특위 의원으로서 너무나 좀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기후특위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일정이 사실 훨씬 오래 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일정이고, 양당에서 의총을 잡으실 때 사실은 이미 잡혀있는 회의의 일정을 고려해서 잡으시는 게 선후의 문제로 보면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양당의 의총을 이유로 안 그래도 형식적으로 설립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국민들에게 받고 있는 기후특위가 또다시 양당의 의총을 이유로 이렇게 보고만 받고 제대로 된 질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를 그냥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탄노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저희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 안에는 기후위기 대응 예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통과된 기후위기 대응 예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저는 기후 위기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민의 실존적 문제가 되고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기후 위기의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만족하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탄노위에서 초안을 잡았었던,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당초의 탄기본상 잡혀있는 예산보다도 약 3조 원이나 더 적은 예산이 통과가 되었고,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기후위기 대응 사업들 대략 458개의 사업 중에서 무려 72%나 되는 사업의 목표가 미달이 되었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42.3%나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다녀오셨던 캅28에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한 정부로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종류의 예산 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 예산에는 화석연료에 관한 계획마저 포함이 됐죠. 국내 대륙붕 유망구조 탐사, 그리고 해외 유전 확보에 약 4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또 배정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시대에 있는 유전도 사실은 꺼내 쓰지 말아야 되는데 새로운 유전을 파는 데에 대한민국의 예산이 배정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기후특위의 의원으로서 너무나 좀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셨으니까요. 윤순진 위원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다만 지금 사실 지금 정부의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객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네, 위원장님. 가운데서 네, 위원장님, 우리 죄송하지만 탄노위 제가 예산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끝나고 해주시면 좋을 것 예산이 같은데요. 어쨌든 5% 가까이 늘어났고, 저는 내년 새로운 국회를 맞이해서 우리 기후 대응 예산이 더욱더 늘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 탄노기 예산이 늘어난 것이 곧 대한민국 기후 위기의 탄노기가 아니라 탄소 중립 관련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심지어 탄녹 위에서 초를 잡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 기본 계획보다 3조 원이나 그 어떤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윤순진 위원장께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기후 예산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예,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소 중립은 이제 환경 문제라기보다 경제 문제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 경제를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재고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그냥 단순하지는 않죠. 에너지 전환이 국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세계 전체적으로도 중요하고 그것이 너무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 하나를 닫고 오히려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죠.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국내에서 사라진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좀 더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장래 미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캅 28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손실과 피해기금 출범이지 않습니까? 이 출범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도 환영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는데요. 근데 그 입장 이외에 사실은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과 피해기금 출범에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동참을 구체적으로 촉구하는 결의안을 특위 차원에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두 위원장님의 견해를 좀 위원장님부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두바이에 우리 장혜영 의원님도 오셨었죠. 두바이에서 볼 수 있는 큰 흐름은 그 광범위한 그 기후 재원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스 앤 데미지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기후 재원에 기여하도록 지금 현재 국제법상은 의무가 없지만 한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의 기후 재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직간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이 개도국의 어떤 그 멘탈리티를 좀 벗어나서 한국 경제에 상응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런 손실과 피해를 문제를 포함한 기후 재원 조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GCF라는 중요한 한국이 유치한 국제기구에 3억 달러를 먼저 추가로 공여를 했고 미국도 이에 뒤따라서 30억 달러의 추가 공여가 있었습니다. 그 손실과 피해에 관해서도 우리 정부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긴밀히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현재적인 탄소 배출 책임이 지금 7위에서 9위로 왔다 갔다 했죠. 지금 현재 9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야기되고 있고요. 온실가스 전체로 봐도 11위 정도가 되고 특히 이제 이런 그 온실 기체는 누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기후 위기가 누적 효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인 배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짧은 산업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너무나 많은 양을 집중적으로 배출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출 책임도 17위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요. 최근에 기후 솔루션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분석한 걸 보면 우리나라의 그 기후 위기 관련 책임이 500조 이상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따른 그런 피해도 중요하고 국내적으로도 취약계층의 기후 위기가 너무나 또 이런 재난들이 인명과 재산의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주신 질문은 전 세계 기후 위기에 대한 한국의 책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찰할 필요가 있고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